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방공 시스템, 중화기, 전차, 장갑차 등을 우크라이나 동부에 집결시키고 있고 중무장한 군인도 1,000명 넘게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터키 방문을 취소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전면전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4.2%를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8일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애초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에서 2분기 경제가 4% 성장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날 내놓은 수정치에서는 이를 0.2%포인트 상향 수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최고 성장률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평균 3.9%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 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며 2주 연속 줄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000건 줄어든 29만 8천 건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9월 9일 오전 10시 언론 행사를 개최한다는 초대장을 현지 시간으로 28일 발송했다고 리코드와 시넷 등 미국의 정보기술 관련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행사는 애플 본사 소재지인 쿠퍼티노에 있는 2년제 대학인 디 엔자 칼리지 내의 공연장 플린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곳은 스티브 잡스가 오리지널 맥을 발표했던 장소이며 또 애플이 상장 후 첫 주주총회를 1981년에 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우크라이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25% 하락한 17,079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26% 하락한 4,557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17% 하락한 1,996선에서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지수 1.12%나 하락한 9,462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0.36% 하락한 6,805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66% 하락한 4,366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또다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벌써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천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현 임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기업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편집원 반갑습니다. 청손천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거래일에 우리 증시는요, 글로벌 증시 유동성 여건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막판에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글로벌 증시 오늘 보니까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정말 지긋지긋한데 언제까지 부각될까요? 우리 증시는 또 오늘 어떻게 전개될까요? 글쎄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홈페이지 아침에 보니까 저보고 3, 4개월 연속 매도만 이야기하라 이렇게 했는데, 예, 물론 매도가 많았죠. 제가 이제 매도 이야기를 주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비관론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5월에서 6월 사이에 제가 이제 2000에서 20포인트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매도를 했어요. 매도 후에 이제 지금도 이제 매도를 부르시는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이 최근에 이제 저퍼지만 상승이 크게 상승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 특히 이제 주식이 좀 굉장히 핵심적이었는데
어제 장 자체의 굉장히 분기점이 앞으로 이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기점이 높다는 것은 글쎄요, 저 생각입니다만 어제 고점인 2088포인트 이 자리가 앞으로는 당분간 굉장히 올라가기 힘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식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정강후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약세 국면이 조금 되는데 오늘 또 뭐 어제 워낙 모양이 안 좋았죠. 주가 상승 후에 이제 큰 폭에 하루 종일 내내 빠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 플러스 조금 올려나 그렇지 실제로는 주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기점이 굉장히 안 좋은 기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무료 방송을 서울경기 TV하고 아프리카 TV에서 무려 한 달 반 했습니다. 한 달 반 해가지고 하루만 읽고 돈을 계속 땄어요. 땄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우리 서울경제나 아프리카 TV 무료 회원들한테 이제 행복을 많이 줬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SOS를 청해요. 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희망 프로젝트를 한번 걸려고 합니다. 저보고 돈 밝히는 분이 있다 하는데 저 돈 밝히지 않고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50명이고요. 선물 희망 프로젝트 50명입니다. 50명이. 제가 이제 50명을 오분에 12월 만기까지 리딩을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낼 생각이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 참여하시고 대신 상담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희망 프로젝트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50명 한해서 제가 무료로 12월 만기까지 희망 프로젝트 리딩을 할 생각이니까 신청하시고요. 서울경제TV나 아프리카TV에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받은 거 돌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 실력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경제나 아프리카TV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전 회원들이 인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한 달 동안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 안 믿는 분은 안 들어주셔야 되고 믿는 분은 오셔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1일편까지는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0포인트에요. 15포인트 정도의 조정은 조금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주식 보시면 코스닥이 어제 이제 계속 이제 전고점에서 부딪히는 그런 국면이죠. 이번에 코스닥이 조금 특이해요. 상승에도 상승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이동평균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 말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언젠가는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7월달에 여러분에게 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다. 제가 이제 급락이 나와가 우리 개인들의 굉장히 큰 데미지인데 지금은 큰 나쁜 모양은 아닙니다만은 인위적으로 21일평이 굴곡이 이렇게 심한 부분 이런 부분은 21일평까지 조정이 한 방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목균형표 여러분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계속 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해본다는 것은 인위적인 행위다. 그리고 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구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저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2020포인트 이상에서 매도 신고 3개월 내내 매도라고 했죠. 매도. 제가 이제 매수 한번 하자. 여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좀 일찍 매도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도 저는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개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입었죠.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손절면 치고 나니까 주가 다시 빠졌어요. 빠져났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어제 꼭 아침에 그 개인들이 돈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을 때 현금화 했으면 좋은데 현금을 안 해요. 현금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현금화 하는 게 좋다. 지금 지수 2075포인트 절대 만만한 지수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간 영업일수가 여러분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굉장히 길어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휴일 5일입니다. 공휴일 5일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만기 때 과연 기관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외국인과 개인 하방 개인만 상방입니다. 개인들이 이기는 경우가 콩나물에 나르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좀 참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이 계속 OP죠. OP 꼭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누차 이야기했죠. 263.50입니다. 263.50에 OP 정도 되면 오버슈팅이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자꾸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간다 이런 분이 있는데 글쎄요. 뭐 CP 간 경우도 있습니다. CP 간 경우도 있는데 거의 OP가 단기 꼭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주가가 급락 나오고 그럴 자리는 아직까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거래량과 고객 예탁금 이런 거로 봐서는 글쎄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서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느끼는 거 있죠. 종합주가 지수는 요 위쪽에 있죠. 근데 이제 선물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통 선물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선물 지수를 조금 참조하는 게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지수가 낮다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가 조금 오버슈팅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물대 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답이 나오죠. 매물대 중심이 2261에서 265 사이에 있습니다. 65 사이 있고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매물 그물망 차트 보면 지금은 오버슈팅 자리입니다. 코스닥은 오버슈팅 자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매물 중심이 보시면 여러분 답이 딱 나옵니다. 매물 중심이 2000포인트, 1990에서 2035포인트까지 매물 중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 매물 중심을 벗어나가지고는 상시 오래 못 가더라. 이거는 이제 정설이거든요. 이거는 뭐 거래량하고 상관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한번 조금 봐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 몽땅 빠졌고,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에 경기가 어수선해가 그런지 몰라도 어제 마이너스 동시효과 전에 1.8p였거든요. 그래서 동시효과에 인위적으로 땡기는 그런 모양으로 봐서, 글쎄요, 외부의 개입, 주식이 외부의 개입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요즘 되는 것 같아요. 외부의 개입이 충분히 있다. 그러다 택시하고, 삼성전자라든지, 고가주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충분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삼성전자 120만원대 저렴한 가격대다, 괜찮은 가격대다. 물론 역별입니다. 삼성전자를 역별에 겁내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러는데, 삼성전자가 연속적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말해서 삼성전자는 2, 3만원 단타를 계속 집중적으로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대접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율을 해야 되겠죠. 개인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때 어제 개인들이 서서히 이제 옵션에서 물려 들어갑니다. 개인들이 제일 많이 벌 때, 어제 같은 날 꼭지에 개인들이 한 200억 정도 벌었는데, 현재 49억밖에 못 벌었어요. 이것도 좀 괜찮은 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을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들이 좀, 268 이상의 콜 걸어놨거든. 제가 이제 268의 주가가 이제 꼭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개인들이 268 이상 가면 돈 대박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68에서 저항이 계속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개인들이 굉장히 불리한 게 또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은 좀 쳤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시장에서 글로벌 그 펀드들 보면 한국 시장에서 주식 빼고 선물 부분, 이 파생 부분은 외국인들의 무덤입니다. 굉장히 외국인들 요즘에 우리 그 파생, 특히 기관, 연금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돈 제일 많이 잃는 자리가 262.50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돈 제일 많이 잃는 자리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금융투자는 여러분 보다시피 265.50입니다. 262.50 같으면 종합주가지수로 2060포인트 이하 가면 돈 먹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모르시는 분은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거기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TV에서 제가 무료 방송합니다. 입장하셔가지고 돈 벌어 가십시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그 글로벌 증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주가 빠지더라도 전고점에 계산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점에 대한 저항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예, 나스닥도 어제 보면 좀 그렇고요. S&P, 그다음에 반도체, 미지수도 조금 버거워합니다. 버거워하고. 일본 지수는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빠졌어요. 상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치켜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우리나라도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타임이 아주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쌍크림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쌍크림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쌍크림에서 보시면 요즘에는 금융주, 담을 거 없이니까 금융주인데, 순매매 대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순매매 대금, 코스닥은, 제일 많이 사는 게 10억이에요. 사는 것도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코스닥이 소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소외가 오래 갈 것 같아요. 코스닥이 굉장히 코스닥이 주가 상승하면서 계속 음봉 내는 이유가 올라가면 때립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이 그래도가 코스닥, 인편사건 코스닥이다. 코스닥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산의 소액만 코스닥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무게중심 쭉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무게중심이 198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지금 무게중심에서 위쪽에 이제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내려난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 계속 팔고 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번에 신고가 나더라도 쭉쭉쭉쭉 가기에는 조금 불편해합니다. 쭉쭉쭉 가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남들이 저를 비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비관은 아닌데, 제가 바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자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2020포인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리스크를 안 좋게 보는 부분은 저는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뜨면 우리가에게 먹는 그런 게임을 해야죠. 먹지 않는 게임을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주식도, 지수는 높습니다. 지수는 높았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좋은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해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요즘의 시장을 보면서 제가, 시장이 참 우리 개인저택 빈손 시장이죠. 빈손 시장인데, 참, 빈손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빈손 분들이 많아요. 특히 국회에 빈손들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빈손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빈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공부서부터 신문을 봤는데, 두 가지 기사가 있대요. 국회, 두 번째가 이제 공무원 연금인데요. 공무원 연금 골치 아파 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퇴직금 주시고, 신규 공무원을 안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신규 공무원을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띄고 그런 거 뛰는 분한테 연금 6천, 7천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억울하다. 그런 분 아르바이트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제일 문제없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연금하고 국회의원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공통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고통 준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주가가 조금 빠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빠진다고 했는데 아침에 오르니까 저한테 요만상 많이 보냈습니다, 문자에. 경미 사모님, 반성하세요. 경미 반성하세요. 5만원 부끄러워, 나를 다 위협을 합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주가 조금 약세 국면입니다. 많이 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50포인트 이상 주식 사는 거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시간 아프리카 TV와 여러분 서울경제로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성전남 신장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그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성장률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과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점검 부탁드리고요. 또 NC소프트가 어저께 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았다고 봐도 될지 AS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207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는 시도는 나와줬지만 음봉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 증시만 상승 마감을 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 글쎄요, 그런 차별화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들어온 것이면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다우지수와 중국 증시가 좀 되겠는데, 제가 어제 이제 미국 쪽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큰 이슈들이 모여있는 그런 구간에서의 안 좋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다우지수 그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하단 갭 라인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하단 갭을 메우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라크가 됐던 우크라이나가 됐던 아직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동안의 경제 지표로 무마가 돼서 상승했던 다우지수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호재보다 악재를 더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상치가 않죠. 다우지수도 어제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5일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지만은 아래 꼬리를 좀 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한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서 다우지수가 됐던 유럽 증시가 됐던 하락의 빌미를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고가를 기록하던 다우지수는 분명히 조정이 있어야 상승하고 그 조정을 하단 갭들을 서서히 치우고 하는 것이 일단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게도 동반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드시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서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중국 증시가 상승이 좀 나아져야 하는 구간에서 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5일선 안착에 실패하고 직전 저점까지 전부 이탈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3봉 구간에서 중요한 패턴 하나가 이탈됐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다우지수나 중국 증시, 우리 증시에게 당연한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현재 지난주부터 강조를 듣던 2070포인트를 강력하게 양봉 돌파를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항을 만들어 놓고 또다시 하락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신저가를 기록하지 않고 양봉 마감한 삼성전자. 현재 시점에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상승했던 금융, 건설, 증권 이런 섹터들 이외에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나왔을 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삼성전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제 양봉 마감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삼전이 어제 2% 정도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21선을 맞고 시초가가 고가가 되면서 큰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일단 이 21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 조정으로 상단 이평선들을 끌어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저항이 이제 어제같이 정강 후약의 패턴으로 상당히 지루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고유주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었죠.
그동안에 지수 상승 시에 힘을 못 썼던 NC소프트가 지수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상승 포지션으로 변화가 되면서 한 2% 정도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인데, 글쎄요,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에 지수 상승 시에 역행을 하게 되면서 하락했던 NC소프트였기 때문에 지수 하락 시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단연 돋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제가 어제 이제 아래꼬리 망치형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장중 조정이 나와야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 투매를 손실을 확정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빌미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끌어올리는 것이 캔들상 아래꼬리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 아래꼬리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우리 중기 투자로 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상승 마감을 하면서 대착을 해도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기관들이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5일선을 안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은 상당히 조금은 관리를 한 모습이고, 5일선에 안착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관리를 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바닥 다지기가 앞으로도 조금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동아소슈홀딩스가 되겠죠. 이 동아소슈홀딩스가 어제 21선 돌파가 확실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기관들의 순매수, 그러니까 그동안 바닥권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기관들이다라고 확인이 됐을 때, 그것이 주요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기관들의 매수, 그리고 21선 돌파가 나오는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상승 마감을 나오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제는 13만 원을 향해서 주가는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수 하락 시에 그동안 상승 시에 그동안 하락했던 제약주들, 뭐 한미 아품이라든지 광동제약,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 기타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들이 동반해서 지수 약세 시에는 상승 구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는 NC소프트와 또 어제 제시해 주셨던 동아소시홀딩스까지 AS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